제가 PVC하고 PP 또는 뭐 이렇게 에폭시나 아니면 뭐 각종 플라스틱 계열의 제품에 가루로 일단 만들고 이것을 금속이나 금속가루, 돌가루 이런 것들을 서로 합해 가지고 판을 만들어서 이것을 실내외 장식에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판에 외장재에 사용을 할 때는 이것을 겉에 표면을 돌가루로 프로테이지를 많이 입히면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또는 뭐 이렇게 경화제로서 기존의 본드 경화제에다가 욕실용 그레이즈용을 있어요. 실리콘 그걸 프로테이지를 섞어주면은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어떤 기존 경화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본드 제재들이 있습니다. 경화가 잘 되는 본드 제재에다가 301을 섞어주는 거죠. 욕실용 그레이즈용. 자, 그걸 이제 방수 기능하고 그다음에 접착제로서 사용을 하는데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결합을 시켜가지고 어떤 경화도 잘 되면서 어떤 프로테이즈를 좀 이렇게 섞어줘야 되겠죠. 경화도 잘 되면서 외부 어떤 물 같은 것에 좀 이렇게 취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강을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어떻게 방법은 이제 PVC, PP 또는 뭐 각종 아크릴 제품과 에폭시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각종 합성섬유를 종류를 불러 이렇게 알갱이 형태로 가루 형태로 하면 합성섬유를 딱딱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섞어 가지고 유리창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리창을 만들자. 그러니까는 역시 뭐 PPL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아크릴도 섞어도 되고 아크릴도 이제 가루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섞어주는 거예요. 합성섬유하고. 그럼 보다도 투명도도 개선되면서도 단단한 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합성섬유와 결합을 해서 그걸 일단 가루로 만들어서 녹여서 다시 가루로 만들고 그럼 품질이 이제 프로테이지를 따라서 들어갔으므로 가루가 균일한 상태가 되는 거죠. 회사가 원하는 것을 다시 녹인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녹여가지고 균일한 형태의 품질을 얻고 그걸로 갖고 유리창을 만든다. 유리창을 대신한 것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약간 이런 계통이 자외선 같은 데 이렇게 햇빛에 좀 취약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 필름이라든지 보통 붙이거든요. 창에도 붙이기 때문에 자외선 필름 같은 것을 붙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또 하나가 있는데 세라믹 코팅을 하는 겁니다. 세라믹 코팅을 유리창에 해가지고 발수성 각종 그다음에 환경에 취약한 열 같은 거 햇빛에 계속 지금 열이 이제 반복되면 거기가 변색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코팅을 줘가지고 투명 코팅이 되고요. 세라믹 코팅이 유리창 같은 데도 투명 코팅이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도 해가지고 취약성을 보강할 수 있다. 기존에 이제 여기 이런 제품들에게 아니면 판의 형태로 이렇게 얼마든지 두께로 조절이 가능하고 돌가루나 금속가루를 넣어서 아트성 이런 제품을 만들 때 그때도 역시 여기다가 세라믹 코팅을 통해서 제품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소재를 일단 만들어 가지고 경도를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도 조절을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 각종 모든 가구 제품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도 조절이 가능하면 이게 불나는 문제로부터 이걸 갖다가 투명 세라믹 코팅이 가능합니다. 유리창에도 뿌릴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비닐 같은 데도 다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열성이 좋습니다. 세라믹 코팅은. 그래서 약간 두텁게 만들어 갖고 가구라든지 이렇게 잘 안 타게끔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세라믹 코팅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제품들을 제가 아트성으로 가진 이런 PVC, PP, 아크릴, 합성섬유 제품들 또는 에폭시 제품들을 가루로 내가지고 돌가루하고 섞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돌가루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형형색색의 천연 그런 돌가루고 또는 금속가루를 부식성이 없는 녹슬지 않는 금속가루를 섞어서 아트성 제품이 가능하다. 반짝이도 넣을 수 있다. 미술 제품으로 만들어라. 이걸 가지고 아트월이나 각종 가구를 만들자. 또는 식탁 위에 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 장판도
두께를 조절해 가지고 제가 바닥 매트를 얘기를 했었죠. 밑에 부분은 딱딱하고 윗 부분은 쿠션이 있는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예 그냥 밑에 부분은 딱딱하고 위에 쿠션 있고 이렇게 다시 윗 부분은 딱딱한 이런 형태의 어느 정도 쿠션이 가능한 장판을 만들고 바닥도 예술적으로 만들자. 이게 뭐 다양한 그 색들을 넣어가지고 고급 연료를 쓰면 고급스럽게 싼 연료를 쓰면 싸게 나온다. 고급스러운 연료를 미술을 할 때 써봤더니 틀리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급 연료를 싸가지고 추상적이고 또는 정형적인 무늬들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바닥재를 기존의 그 약간 뭐랄까 촌스러운 이렇게 그런 장판들을 대신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각종 뭐 이렇게 그림도 넣을 수 있고 컴퓨터 인쇄를 통해서 그림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트월을 만들자. 이것을 이렇게 또는 타일을 형태를 만들거나 바닥 타일, 집안에 실내용 바닥 타일과 욕실용 바닥 타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욕실에서는 뭐 이렇게 화장실에서 뭐 불날 일 뭐 있겠습니까? 그다음 화장실 그다음에 주방용 타일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도는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도도 얼마든지 하다 보면 더 개선이 가능합니다. 일단 제품이 싸고 자유자재로 이제 가공이 가능하고 거기다 대해서 세라믹 코팅을 했을 때 유리창으로서도 충분하다. 이게 굉장히 강하게 구성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자외선 필름을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좀 강도를 햇빛에 오랫동안 놔도 이상이 없는 유리창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PE하고 PP 아니면 뭐 그렇죠. 아크릴 좀 들어가도 상관없고 프로테이즈를 이제 가로 형태로 넣어서 균일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합성섬유를 경도가 틀리게 만들 수 있으며 그것을 가로 형태로 넣어가지고 아주 균일하게 섞어서 조금씩 녹이는 거예요. 프로테이즈를. 그럼 조금씩 균일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고 균일한 유리창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균일하게 녹이는 방법을 제가 철판 만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철판 뭐 알루미늄, 텅스텐, 그 강철 소재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가로 형태로 일단 다 가공을 하고 균일하게 조금만 섞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녹이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녹여주면 덩어리질 일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넣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씩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균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강철판을 만들자. 그다음에 굉장히 튼튼하면서 그리고 튼튼하면서도 가볍고 여러 가지 목적성으로 자유자재로 여러 금속들을 섞어서 만들 수 있다. 이런 기술은 이제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런 소재 기술 어떤 특수한 목적에 이렇게 쓰일 수 있는 소재 기술과 그 가공 방법에 대한 것인데 이런 부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뭐 강철판이라 이렇게 금속 소재를 만들 때 강철 프레임을 넣고 격자 무늬식으로 넣든지 해가지고 다른 금속을 여기다 결합을 시켜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철판을 만들고 금속 소재를 만들고 심지 구조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로 세로 강철판을 만들 때 가로 세로의 심지를 넣고 그 다음에 서로 어떤 스틸 형식으로 실을 꼬아가지고 그것을 심지 구조를 아까 정형적이고 비정형적인 심지 구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 밭 그것처럼 사방대 한번 충격이 임하면 사방으로 힘이 분산되어서 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얇은 이렇게 새끼줄처럼 꽈가지고 사방대 어지럽게 펼쳐놓은 그런 강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새끼줄 꼰 거는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종 강철 알갱이를 녹여가지고 그 알갱이에 이제 프로테이즈가 있을까 가장 적합한 너가 구에 이제 센 물을 갖다 얹어가지고 이것을 전체로 이렇게 내진 구조를 갖춘 그런 강철 소재를 만들 수 있다고 각종 금속은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금속 소재를 이제 금속 강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뽁뽁이처럼 강철판을 볼록볼록하게 만들기 위해 일단 엎어놓고 금형을 이렇게 하고 밑에 볼록볼록하게 만들겠죠.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래서 제조할 때는 오목오목이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위를 갖다 덮고 다시 오목오목을 형태의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되면은 이런 판을 먼저 만들어요. 먼저 만들고 그 위를 센 물로 덮어요. 그럼 하나의 강판이 되는 거죠.
이 안에 그 볼록이처럼 들어가는 강판을 여러 개로 또 결합을 시켜줘요. 그래서 다시 샘물을 넣어갖고 접합화 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냥 어떤 형식으로든 여러 층으로 제품을 두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볼록이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영수철 구조를 만드는 특수한 탄성이 좋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오목과 볼록이 같이 있는 형태로서도 금속 가공을 해가지고 탄성이 좋은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오목과 볼록은 이제 이런 형태로 하냐면 여기 있네. 여기 제품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볼록이 있는데 그 안을 오목이 있는 구조입니다. 활용. 이것을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강판 오목과 볼록이 같이 있는 사이즈예요. 근데 그 볼록은 좀 사이즈가 크고요, 오목이 좀 작아요. 이런 형식으로 하면 이것도 굉장히 탄성 있는 제품이 나오거든요. 오목이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볼록, 이런 식으로 볼록을 이제 만드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샘물 녹여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샘물을 녹여가지고 그 안에 이제 이런 볼록이 구조를 만든 채 탄성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 상태에서 샘물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탄성 있는 제품을 만들, 두께는 마음대로 조절하고 여러 겹도 가능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볼록이 있고 오목이 약간 들어간, 오목이 좀 사이즈가 적어요. 그래야지 탄성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샘물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탄성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특수 목적으로 이제 강철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구조는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구조에다가 내진 구조를 가진 그 정형적이고 비정형적인 이런 심지 구조를 가진, 그래서 스틸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 꼬라 그랬죠. 서로 스틸 소재로 만들어서 꼬든지, 아니면 스틸 소재인데 좀 두껍게 가령 철근보다 얇지만은 꽈 가지고 그것을 내진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스틸도 이렇게 스틸 실이 굉장히 그 두께별로 만들 수 있잖아요. 밧줄 구조처럼 꽈가지고 그것을 심지 구조로서 어지럽게 대나무 밭 구조처럼 정형적이고 비정형적인 이런 구조를 안에다가 자잘한 것까지, 작은 알갱이까지도 그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을 때 굉장히 강력한, 탄성이 있으면서도 강력한 내진 구조를 가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런 판은 이런 식으로 위에 이제 샘물 덮어갖고 하고 이런 것들과 같이 결합해서 이제 판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강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는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속 소재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이런 금속체, 이런 금속 강판에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라믹 코팅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거나 해가지고, 세라믹 코팅을 이런 거 되거든요. 세라믹 코팅을 보통 되게 로켓 같은데 고열 1700도 뭐 1600도 하는데도 이게 이런 세라믹 코팅 방법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특수 목적 하에서 이게 이런 금속 이런 판에도 이게 세라믹 코팅을 좀 해주면은 그 목적을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각종 주방 냄비가 아니더라도 불소수지 코팅을 통해서
이게 강판 소재를 좀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강판을 만들고 거기다 불소 휴지 코팅을 해주거나 세라믹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 그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쯤에 제가 창문이나 각종 그 아트월 실내 장식재로서 사용하는 PVC, PP, 뭐 이렇게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다음에 합성섬유, 각종 플라스틱류, 아크릴 종류를 섞어가지고 이거를 각종 뭐 이렇게 플라스틱 종류는 다 돼요. 그래서 유리창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럴 때는 이게 합성섬유 부분이 좀 더 많이 들어가서 단단한 정도를 만들어. 아크릴도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뭐 자유자재입니다. 그래서 이 PVC, P나 PP 제품으로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균일하게 비율을 혼합해 갖고 녹인 다음에 그걸 다시 가루로 만들어서 균일한 유리창을 만드는 방법. 여기다가 자 세라믹 코팅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창문으로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 세계 굉장히 큰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해보시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력 잘 깨지지도 않으면서 우수한 그런 그 어떤 햇빛으로부터의 어떤 변화, 이렇게 색이 변색된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또는 자외선 필름을 거기다가 자외선 필름을 너태 좀 투명하게 만들어서 자외선 필름을 지금 까만 구조죠. 자외선 필름을 막기 위해서 사실 까만 구조로 나와 있는데 자외선 필름은 자외선 필름의 색깔이 투명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안에 넣고 이렇게 뭐냐면 거기 세라믹 코팅을 한 위에다가 자외선 필름의 색깔을 좀 이렇게 좀 투명한 거를 골라가지고 거기다 다시 발라줘도 됩니다. 까만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외선 필름이 그런 식으로 해서 유리창을 가공을 해서 판매하시면 잘 깨지도 않고 뭐 이렇게 태풍에 깨질까봐 맨날 이래야 되잖아요. 태풍치 그거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방식이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뭐 수십 가지의 색상을 넣어서 아트적인 색상 또는 아트적인 그림과 무늬, 정형적인 무늬 이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아트적인 제품으로 만들어서 각종 산업 제품에 결합해서 플라스틱 소재가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PVC, PP 이런 부분들과 결합해가지고 세라믹 코팅을 그 위에다 해가지고 세라믹 코팅을 해가지고 특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라믹 코팅과 결합한 필름, 세라믹 코팅이 좀 비싸긴 하겠죠. 이런 것들을 따로 팔 수도 있다. 필름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PVC, PP 제품을 그냥 가볍게 세라믹 코팅과 결합해서 그걸 붙이면 그냥 저절로 세라믹 코팅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한다는 거죠. PVC, PP 는 합성섬유와 결합해서 이렇게 판이나 얇은 필름 형태로 만드는 것이 그 재료가 뭐가 됐든 그거를 이렇게 세라믹 코팅과 결합해서 이것을 만든다. 지금의 아크릴도 거기다가 세라믹 코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강도를 보강해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제품도 있다는 이 지금의 아크릴 구조에다가 세라믹 코팅을 하는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아크릴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썬팅 필름을 좀 넣어가지고 자동차용 그런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타에 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니면 그 세라믹 코팅 필름을 그것을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세라믹 코팅을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자외선 필름을 같이 결합해서 두 가지를 결합해가지고 좀 더 안 깨지면서도 햇빛의 뭐 어떤 취약성 이런 것들을 보강해 줄 수 있다. 아크릴 제품이 잘 깨지죠. 깨지고 비싼데 아크릴과 합성섬유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PP나 이런 거 비율별로 섞어서 이렇게 좀 비슷한 걸 만들어낸 투명도도 좋으면서 만들어낼 수 있고 또는 그냥 P나 PP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아크릴이 아니라
합성 섬유만을 섞어가지고 그걸로 뭐 어떻게 이렇게 아크릴을 대신하는 소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아크릴 대신하는 소재를 만들 때 이런 세라믹 코팅된 필름,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 썬팅 필름을 같이 섞어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예 제품이 하나의 그 필름 형태로 나왔을 때 세라믹 코팅과 자외선 코팅을 같이 세라믹 코팅 한 겹 주고 그 위에다 다시 그렇죠. 그 PVC 필름을 하나 하고 그 위에다 다시 자외선 필름을 이렇게 결합한 이런 상품도 세라믹 코팅과 자외선 필름이 결합된 상품으로 만들어 갖고 그것만 붙이기만 하면 두 번 붙일 게 아니라 한 번만 붙이면 되도록 그렇게 얇게 코팅을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은 이제 자동차 같은 데 쓰일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자외선 필름이 안에 들어가고 세라믹 코팅이 밖에 나와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유리면에 잘 긁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그 창문에 세라믹 코팅을 해가지고 창문을 보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보일러에 보면 그 뭐 부품들 있잖아요. 보일러 부품들에게 세라믹 코팅을 좀 한 부품들이 들어가 너무 녹이 슬어요. 보일러 물에. 그래서 보일러 통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뭐 일반 주방 그래서도 쓰이기 때문에 불소 수지 코팅을 하시든가 불소 수지 코팅을 하시든가 세라믹을 처리를 해가지고 세라믹 코팅을 하시면 훨씬 더 부식 같은 이거 녹 같은 것이 발생을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형태 이제 보일러 내부의 물통에 세라믹 코팅을 한 이런 보일러 물통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각 부품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너무 녹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장의 원인이 돼서 저도 그럴 땐 고쳤는데 이게 지금 현재 파는 뭐 세라믹 코팅 종류가 이제 지금 많은데 유리막 코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세라믹 코팅이라도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지는 용어는 유리막 코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오랫동안 광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시공 방법인데 세라믹 코팅을 지금 제가 얘기한 PVC, PP 또는 이런 것과 이렇게 합성 섬유를 가루로 내 가지고 아크릴까지도 가능합니다. 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에폭시도 넣을 수도 있고 또 그 제품에 따라서 하도 많으니까 이걸 결합을 해 가지고 하나의 창문으로 균열하게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유리막 코팅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두께를 좀 두껍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유리막 코팅을 아예 섞어주는 그러니까 세라믹 코팅 젤을 그 제품 안에 아예 섞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제품 안에 프로테이저를 따라서 섞어줘가지고 이걸 안에 내부까지 그냥 딱 보호를 하는 그래서 오랫동안 광택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 만들 때부터 유리막 코팅을 좀 넣어서 같이 녹여준다는 거죠. 가루를 만들 때 유리막 코팅 그 액체를 같이 넣어가지고 제품을 창문을 아예 만들어준다. 이런 방식은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만든 후에 유리막 코팅을 다시 한번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라믹 코팅이죠. 세라믹 코팅을 세라믹 코팅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세라믹 코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외선 필름을 끝까지 입혀서 햇빛으로부터 취약성을 완전히 보강할 수 있다. 예, 이건 전 세계적인 기술인 것 같은데 아이디어로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기존 창문을 적어도 내부 창은 다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창틀에 보통 그 두께를 만들어 조절해서 1중, 2중, 3중, 4중 유리창이 깨지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건 잘 안 깨진단 말이에요. 경도를 조절하면. 1중, 2중, 3중 하나의 창틀에 닷셈 3개가 4개가 들어간 이런 창문, 그러면서 더 가벼운 이런 창문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께도 조절이 마음대로 가능하고, 제가 지금 유리창의 경우에 하나의 창틀에 2중 유리창을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럼 굉장히 따뜻하다거나 샤시 안에 그다음에 단열재를 넣어라. 뭐 단열재의 종류는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단열재를 넣어서 만드는 샤시 창문, 베란다 창문이라도 모든 창문에 단열재를 넣고, 방문, 현관문이라든지 가끔 방문에 단열재를 소비자가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단열재를 넣은 그런 가구를 팔아라. 이렇게 방문과 현관문을 팔아라. 그러면 이 부분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PVC, PVC, PP 또는 아크릴과 합성 섬유를 결합한 에폭시까지 결합해가지고 제품을 유리막 코팅제를 같이 넣어 제품을 만든 것을 그는 가루로 하거나 또는 알갱이 형태로 팔 수도 있겠는 회사에 가공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파는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미리 완제품을 만들어주면 그 원재료를 가지고 사람들이 창문을 만들거나 각종 필요한 모든 부분에 아크릴을 대신한 그런 제품들을 싸니까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투명도도 좋고 잘 깨지지도 않고 또 변색도 잘 안 되는, 변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유리막 코팅제, 그 일종의 세라믹 코팅제인데 세라믹 코팅제가 종류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넣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랫동안 자외선에 아예 그냥 제품을 섞어갖고 창을 만들어 버린 거. 그 다음에 외부에도 한번 도포해주고, 그렇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전 세계 지적재산권 기술 구조 특허 아이디어. 네.